안녕하십니까. 대형회계법인 사업비 정산센터입니다. 정산 티타임 12번째 시간.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실무에서 초보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주제, 바로 현금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의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제 계획서를 쓸 때마다 이 두 단어에서 멈칫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제 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 단어, 바로 현금과 현물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규정상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급 대상도 다르고 돈의 출처도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금은 정부가 실제로 지원해주는 진짜 돈, 현물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했다고 서류상 인정해주는 간주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인건비입니다. 현금 인건비는 정부 출연금이 실제로 우리 기관 연구비 통장을 거쳐 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말 그대로 진짜 돈입니다. 주로 이번 연구 과제를 위해 새롭게 채용한 신규 인력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계좌 이체 내역과 급여 명세서가 증빙이 되고 RCMS 같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제 자금 흐름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가 대표적인 현금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현물 인건비입니다. 현물 인건비는 정부가 우리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 시작 전부터 이미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기존 인력이 이 연구 과제에 참여할 때 회사가 원래 지급하던 월급 중 과제 참여일만큼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습니다라고 장부상으로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현금 지출은 없지만 기존 급여 대장을 근거로 현물 기여분을 산정하여 과제 총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기존 재직 인력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가 현물 인건비의 대표 사례입니다. 여기서 실무 담당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금은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현물은 다릅니다. 계획대로 투입하지 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물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약속한 자기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현물이 부족한 비율만큼 정부가 지원한 현금을 비례하여 회수해갑니다. 즉, 우리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거나 참여율이 떨어지면 내가 받은 정부 현금 지원금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물 투입 실적 관리는 현금 집행 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비례 회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현금 1억 원, 우리 기업 현물 인건비 5천만 원을 약속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제 기간 중 핵심 인력이 퇴사하여 현물을 2,500만 원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50%만 이행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현금 1억 원 중 미달 비율만큼, 즉 최대 5천만 원까지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퇴사가 수천만 원의 현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물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실제로 이체되는 돈, 주로 신규 인력의 급여입니다. 현물은 기존 급여의 서류상 인정액, 주로 기존 인력의 참여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물이 계획 대비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한 현금까지 비례하여 회수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셔도 인건비 정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